안녕하세요. 이소은입니다. 오늘은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란 개인이 내적 또는 외적 스트레스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에 대해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과정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죠. 첫 번째로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은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인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현실을 차단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말기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미래의 취업 계획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세계 여행을 갈 것이라고 계획을 짠다든지, 이런 것이 부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투사가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한테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투사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항상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는 건 남편 때문이야. 이렇게 누구누구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누구누구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억과 억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억은 어떤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생각, 욕망 등을 의식 속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물러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무의식에 가두는 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억압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억제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화가 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참을지 표현할지 생각한 후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화를 참아내는 것. 또는 불안한 상황을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바로 억제입니다. 그래서 억습은 무의식 속에 가두는 거고요. 쟤는 의식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지나간다든지 밤에 화장실을 갈 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때 이것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흥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억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승화는요. 본능적인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러한 성적 욕구를 행위 예술로 승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이제 이러한 그 공격 성향을 권투 선수가 돼서 해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승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승화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승화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은 생각, 감정, 충동이 곤란스러워서 그 생각이나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그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며느리가 자기 집에 온 시어머니를 오히려 더 극진하게 대접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경험은 쌤들 거의 대부분 있을 텐데요.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그 굉장히 저를 좋아하던 그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 저한테만 다른 애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저한테만 왔다 하면 굉장히 툴툴거리고 뭐 고무줄놀이 하고 있으면 고무줄 끊어버리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좋아해서 했던 행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반동 형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리화예요. 합리화는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그럴듯하게 이치에 맞는 이유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남자가 이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를 사랑해서 떠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왜 떠나요?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사랑해서 떠난다는 그 남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저항은 괴롭고 불안한 이런 억압된 자료들이 의식으로 떠올라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 환자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면 상담자가 이 시절에 어떤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환자는 굉장히 이러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가 얘기하는 거죠. 진료실이 너무 더워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진료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예요, 전치. 전치는 적대감처럼 다루기 힘든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이동시키는 것이 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전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상사나 뭐 수간 의사에게 혼났던 이러한 일들을 나중에 이제 앞에서는 표현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나보다 힘이 없는 이에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행동이 이제 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퇴행이에요. 퇴행. 퇴행은 심한 좌절을 경험할 때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을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 퇴행이에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동생이 생겼을 때 이런 퇴행 행동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죠? 음, 그리고 멀쩡히 혼자서 밥을 잘 먹던 어린아이 환자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 이렇게 퇴행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혼자서 밥을 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어 소변을 잘 가리던 행동들이 이제 퇴행 행동을 보였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퇴행 행동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냥 싸버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어릴 적 성적 학대를 당한 김 씨는 성인이 된 지금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방어 기제 때문인가?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한 것인가? 자, 1번 전치, 2번 승화, 3번 반동 형성, 4번 통합입니다. 선생님들 어떤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억압이죠. 그죠? 억압. 억압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무의식 속에 가두는 것을 억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그 의식 속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눌러 넣어버리는 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잦은 실수로 수간호사에게 꾸중을 듣고 있어요. 이때 신규 간호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 지금 입사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이제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사용된 방어 기제는 바로 합리화죠, 합리화. 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전이와 역전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전이는요, 환자가 과거에 주변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경험했던 사랑과 미움 같은 감정을 치료자에게서 재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역전이는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감정으로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나 문제를 환자를 향해서 투사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음, 즉, 간호사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감정을 대상자에게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내원한 소아기호증 환자에게, 즉, 소아기호증이란 그런 소아에게서 성적 충동을 느끼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아기호 환자에 대해서
그 자신의 이런 경험에 빗대서 이 환자에게 그 냉담하게 대하는 거, 이게 바로 역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역전이와 같이 이렇게 상담자가 환자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 투사되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적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